TV 차차차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동향을 알려주는 남자 자동남의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먼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고 또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드림카 다 꼭 구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또 드림카를 사려면 어떤 차가 나와야 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2년 우리를 설레게 할 신차입니다. 어떤 차들이 있는지 국산차, 수입차 나눠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올해 신차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산차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차를 또 계획하고 있는 브랜드 역시 현대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차종이 있을 거예요. 준대형 세단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또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죠. 바로 그랜저입니다. 드디어 그랜저가 7세대 완전 변경으로 올해 돌아오게 됩니다. 새 차는 1세대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간 각진 디자인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해요. 지금의 그랜저는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살짝 쿠페형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신형 그랜저는 정말 옛 느낌 가득한 약간 헤리티지를 지키면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각에 초점을 맞춘 굉장히 각진 모습이 인상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현대차는 그랜저 외에도 두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6도 국내 시장에 올해 출격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일전에 공개한 적이 있죠. 프로페시 컨셉트를 적극 따르는데요. 쿠페형 세단 차체의 약간 볼륨감을 강조하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약간 젊은 느낌을 또 포인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크기로 봐서는 아반떼와 소나타의 중간 정도 크기 되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우세합니다. 이외에 요즘 가장 핫한 세그먼트죠. SUV 라인업에서도 올해 신차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대형 SUV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팰리세이드 드디어 부분 변경으로 소비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완전 변경급에 가까운 아주 새로운 모습을 하고 시장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릴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드램프의 경계를 허물고 약간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는 요즘 현대차 디자인 특징이죠.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를 팰리세이드에도 적극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내 편의 품목 같은 경우는 이 10.25인치 AVN 시스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기판이라든지 화면 큼직큼직하게 키울 예정이고요. 또 인기 품목을 대부분 기본화해서 또 적용한다고 하니 상품성도 탄탄하게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는 연초 가장 뜨거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완전 변경 플래그십 세단 G90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또 타보고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특히 서스펜션 3챔버 에어 서스펜션 타입을 새로 적용을 하고 파워트레인 역시 3.5리터 터보로 단일화 시켰거든요. 외관의 경우는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이 두 줄의 헤드램프 그리고 테일램프 드디어 패밀리룩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 방패 모양의 거대한 그릴 한층 더 웅장해졌고요. 특히 측면부 같은 경우는 살짝 각을 세워서 이 C필러와 뒤쪽 유리창의 경계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G19보다 조금 더 젊어지면서도 이 세련된 모던한 감각을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로 넘어가 보면 특히 2열에서의 이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조수석이 앞으로 쫙 당겨지면서 모든 시트가 일자로 플랫하게 연상이 되는 진짜 비행기 1등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주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손에 닿는 거의 모든 부분 가죽을 포함해서 대부분 향균 처리를 또 했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아주 또 잘 어울리는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각종 신기술도 가득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 향수 디퓨저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4종류의 각 분위기에 맞춘 이 디퓨저 시스템 각종 버튼, 터치로만 몇 번 누르면 향과 세기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답니다. 현대차 얘기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한지붕 식구인 기아에는 어떤 신차가 나올까요? 먼저 내놓을 신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바로 What's your name? 완전 변경 니로입니다.
신형 니로의 경우는 이 간결한 조형성과 이 하이테크 감성의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적극 반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이 C필러 쪽에 약간 각이 져 있는 이 투톤 컬러가 정말 파격적이고 또 멋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 위에 다니는 이런 다양한 니로들을 하루빨리 만나보기를 바라면서, 이외에 또 니로 같은 경우 실내에서도 몇 가지 차별화 포인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친환경 소재를 대폭 둘렀다는 거예요. 천장을 비롯해서 이 도어 패널 양쪽 아주 곳곳에 이 재활용 섬유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 기업으로서 그리고 이 환경을 생각하는 니로의 철학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외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이 수성 친환경 페인트 도료를 입혔고요. 바이오 인조 가죽 시트는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동력계 같은 경우는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력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신차도 있습니다. 바로 기아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차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소렌토 그리고 K8에 먼저 장착된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무척 기대가 되고, 과연 이 미니밴과 하이브리드 어떤 느낌일까? 아무래도 조금 더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최고 출력은 230마력대, 최대 토크 35kgm 정도를 발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정말 기대가 되고 하반기 기아를 휩쓸 또 하나의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LPG 엔진을 얹은 새로운 트림이 추가가 됩니다. K5 LPI에도 탑재가 됐었던 100마력 중반대 그리고 최대 토크는 19kgm 정도를 발휘하는 2.0L LPG 엔진을 탑재할 거가 유력히 또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 기아는 정말 친환경 라인업으로 탄탄히 구축을 하겠다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르노 삼성도 친환경 신차에 동참합니다. 바로 XM3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올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 차 같은 경우는 4기통 1.6L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시스템 최고 출력 약 150마력 정도가 유력하고요. 최대 토크도 15kgm 정도, 완전히 도시명 SUV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아주 효율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무려 111g/km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름 또 환경도 챙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르노 삼성 올해 이 XM3 하이브리드 어떻게 또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또 한편으로는 내심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 바로 쌍용차입니다. 쌍용차의 신차 바로 코란도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약간 유선형 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릴도 다 막혀 있고 최대한 이 효율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외관이라든지 실내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의 코란도와 같지만 대신 계기판이나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인포테인먼트 구성으로 조금 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동력계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6.7kg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아주 열심히 힘을 낼 예정이고요. 이외에 배터리 우리 또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코란도 이모션 약간 60kWh 정도가 살짝 넘는 배터리팩을 탑재해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00km 수준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물론 라이벌과 비교하면 살짝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코란도 이모션 대신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전부 다 받을 경우에는 2천만 원 후반대부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기차 한 번쯤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코란도 이모션도 좀 고려 리스트에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산차 신차 마지막으로 한국 GM 소식입니다. 한국 GM 올해 정말 아주 다양한 차를 갖고 오는데, 대표적으로 풀사이즈 SUV 타호가 우리나라에 등장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영화 속에서 무슨 경호원들이 타는 그런 차잖아요. 길이가 5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3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3열 당연히 갖고 있고 트렁크, 특히 2열을 다 접으면 웬만한 쇼파 하나도 그냥 들어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덩치를 앞세워서 이 보닛 안에 품고 있는 심장 역시 끝내줍니다. V8 5.3L 그리고 6.2L 자연흡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은
출력은 300마력 중반에서 400마력 초반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또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그다음에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 아주 다양한 이 견인에 최적화된 또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해서 이 타오를 구입하고 끄는 이 소비자분들의 또 입맛도 개개인별로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미뤄졌던 볼트 EV, 볼트 EUV 올해 이제 나와줘야죠. 네, 한국 시장에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차종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여기에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 36kgm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66kWh 대용량 배터리 패키지를 또 탑재를 해서 1회 충전으로 400km를 거뜬히 넘기는 또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 안에 80%까지 배터리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GM 마지막 기대주 바로 GMC라는 픽업 전문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에라라는 신차입니다. 이 차도 타오만큼 크기 만만치 않거든요. 시에라의 동력계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직렬 4기통 2.7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고요. 6기통 3.0L 듀라맥스 디젤 터보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배기량 자연흡기 미국차 빠지면 섭하죠. 네, V8 5.3L, 6.2L 엔진도 갖고 있어요. 국내 들어올 파워트레인은 미정이긴 하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2.7L 가솔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어찌됐든 이 GMC 시에라 아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출력 베리에이션도 정말 크거든요. 견인력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4톤이 넘어가거든요. 아주 우람한 덩치와 함께 시장에서 또 어떤 존재감을 뽐내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수입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입차 시장 역시 전동화가 대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차,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올해 신차는 대부분 전기차가 될 예정입니다. E클래스 기반의 전기 세단 EQ2를 비롯해서 전기 SUV죠. EQB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소개된 EQS의 고성능 버전도 아주 다양하게 일정에 맞춰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차, 바로 EQ2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외관은 EQS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안쪽 구성이라든지 주행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니까 벤츠가 만드는 이 전기 파워트레인의 느낌 어떨지 또 무척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차만 나오기는 약간 조금 섭하죠. 네, 내연기관차 굉장히 중요한 신차도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7년 만에 6세대로 탈바꿈한 완전 변경 C클래스입니다. 새 차는 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함께 디지털화를 굉장히 많이 또 구현을 해낸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게 바로 핵심인데 기함급 이 S클래스와 모습 특징을 공유하면서 베이비 S클래스라는 이 명칭 그대로 똑같이 신형에서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여기에 이 비즈니스라든지 다양한 개인 일정 등을 차에서 최적화해서 미리 설명해주는 약간 비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장 기술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MBUX 스마트 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차 안에서도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야, 정말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멀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 BMW는 굉장히 다양한 세그먼트의 신차를 또 한국 시장에 뿌릴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포츠 쿠페형 전기 세단 i4가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력계 한번 살펴볼까요? 2개 고출력 전기 모터와 80kWh 고용량 배터리를 또 탑재를 했는데 그 결과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 넘어가요. 여기에 가장 고성능 트림이죠. M50의 경우는 시스템 합산 출력이 544마력에 이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무려 4초가 채 걸리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무척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외에 이 시리즈 쿠페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컴팩트한 차체와 짧은 휠베이스, 여기에 고성능 엔진을 또 장착을 해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또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 M 스포츠 서스펜션, M 스포츠 브레이크, 버킷 시트, 가변배기까지 들어있어요. 정말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은 이 차 하루빨리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패밀리 SUV 지향하는 패밀리 MPV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약간 이거는 정말 MPV가 아니라 진짜 세련된 컴팩트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본적인 이 차가 갖고 있는 세그먼트의 장점은 그대로 살렸죠. 공간 활용 능력이 키워져서 수납 공간, 특히 시트를 접었을 때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 용량도 상당히 커진 모습을 자랑합니다. 동력계는 1.5L와 2.0L 가솔린 디젤 아주 적절히 상당히 많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글쎄요 2.0L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외에 회사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X7 그리고 8 시리즈의 부음 변경도 차례로 국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앞뒤 램프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살짝 모양을 다듬고 디지털 요소를 강화해서 상품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3사의 마지막 주자 아우디는 Q4 e-tron이라는 차를 가지고 전기차 영역을 넓힙니다. 새 차는 WLTP 유럽 기준이죠. 최장 52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 SUV이에요. 약간 효율에 조금 더 집중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SUV 기본적인 세그먼트가 갖고 있는 탄탄한 상품성, 공간 활용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국 시장에 아주 합리적인 또 메리트, 또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차 대중화를 선언한 폭스바겐은 이 전통과 역사를 지닌 8세대 골프 드디어 1월에 국내 출시를 마쳤습니다.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시승을 해보기도 했는데 역시 말이 필요 없는 8세대에 걸친 정말 오랜 헤리티지와 역사 그 명성 잊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 높은 해치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본 품목을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인데 IQ 라이트를 비롯해서 반자율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주행 편의 기능을 대거 장착을 했습니다. 이외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0L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해서 최고 출력 약 150마력 정도를 내는데 글쎄요 도심을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출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디젤 엔진 요소수를 2번이나 뿌려서 최대한 친환경성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순수 전기차 ID4도 국내 소개할 예정입니다. ID4는 폭스바겐 ID 시리즈 이 전기차를 대표하는 두 번째 제품군 중에 하나이고요. 약간 덩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SUV 느낌도 많이 나고 말이죠. 숫자 이 4라는 거는 이 컴팩트 SUV 세그먼트의 새로운 제품군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컴팩트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또 실내 공간과 스포티한 특성, 또 직관적인 조작, 연결성도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볼보와 미니 역시 입문형 전기차로 새해 포문을 엽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이 XC40의 전기차 버전이죠. XC40 리차지 그리고 이 XC40 리차지의 쿠페형 제품인 C40 리차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올해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 폴스타 지난해 하반기 화려하게 한국 시장에 런칭을 했죠. 본격적으로 올해 폴스타2라는 신차를 가지고 판매 공략에 나섭니다. 400마력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주행 성능과 또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성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보관인데 폴스타2 과연 테슬라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아주 관점 포인트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미니 같은 경우는 상반기 3도어 기반의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미니만의 역동적인 주행 감각에 포인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같은 경우는 부음 변경 NX가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변화 포인트가 크고 그만큼 완전 변경에 가깝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여기에 기존에 불편했던 몇 가지 단점을 최대한 개선을 하고 전장 요소 강화로 조금 더 상품성도 키웠다고 합니다. 이외에 렉서스는 전동화 전략의 시작이 될 UX302도 국내에 등장해서 똑같이 친환경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세라티는 컴팩트 SUV 그리칼레를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이 차 브랜드를 먹여 살릴 아주 대표적인 차종인 만큼 그만큼 이 마세라티 입장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르반떼보다는 살짝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마세라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이 배기음이라든지 내연기관의 퍼포먼스를 적극 살려서 포르쉐 마칸과 직접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르쉐 신차 어떤 차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먼저 그리칼레랑 조금 더 대결 구도가 또 예상이 되는데 마칸 GTS가 국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외관은
포르쉐는 새로운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서 스포티함을 강조했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약간 소재 변화 포인트를 줘서 한눈에 봐도 나 잘 달리는 SUV야 라고 표현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력계 빠르게 살펴보면 V6 2.9L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해서 이전보다 69마력이나 높아졌어요. 최고 출력 449마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 또 탄탄히 개선을 이뤄냈다고 하니까 운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마칸 GTS 출시 날짜 손꼽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포르쉐는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 등을 출시하면서 조금 더 이 세부 트림 넓히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차입니다. 미국 차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 바로 포드 브론코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25년 만에 부활하는 새 차는 이 북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1세대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브론코를 보고 있으면 약간 레트로한 감성도 있으면서 좀 클래식하면서 약간 각진 모습이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랭글러와도 차별화되면서 좀 더 멋진 모습을 또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가격이라든지 트림까지 다 나와 버렸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스타일과 오프로드 성능을 두루 갖춘 4도어 하드탑 버전의 아우터뱅크스 트림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2.7L V6 트윈터보 엔진과 함께 브론코의 전매 특허죠. 4륜구동 시스템, 각종 험로 주행에 특화된 기능들도 모두 다 기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6,900만 원에 책정을 했네요. 이외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 중에 세부 라인업별로 신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포드를 잇게 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버전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도 조금 더 앞뒤 모습을 다듬은 부분 변경으로 출시가 됩니다. 고급 브랜드 링컨으로 넘어가 볼까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중형 SUV죠. 노틸러스가 2022년형으로 2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실내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링컨을 대표하는 이 독특한 이 피아노 건반 모양의 전자식 변속기, 그 다음에 라인업 중 가장 큰 사이즈인 13.2인치의 터치 스크린까지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V6 2.7L 트윈 터보가 맞물리기도 하죠. 이외에 풀사이즈 SUV 내비게이터 역시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링컨 브랜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되겠네요. 2022년 우리를 설레게 할 신차 빠르게 살펴봤는데 KB 차차차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좀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즘 트렌드에 맞춘 이 대형 SUV나 아니면 뭐 전기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모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 제가 알려드린 신차를 통해서 조금 더 내 차를 구입을 고려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동향을 알려주는 남자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